이죠. 논점 24 점유보호 청구권입니다. 자, 이 점유보호 청구권도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이고요. 물권적 청구권. 그리고 점유권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죠. 해서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세 가지가 다 있지만 결국 우리 시험에서 주로 출제되는 거는 204조죠. 204조. 이게 바로 점유물 반환 청구입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 자, 해서 이 점유물 반환 청구에서 1항, 2항, 3항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우리가 1항에서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건 점유물 반환 청구하려면 반드시 침탈이 있어야 된다는 거. 침탈이 있어야 점유물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점유물 반환 청구는 선의의 특별 승계인,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2항이죠. 자, 그리고 3항에서 나오는 것이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로 행사해야 된다. 출소 기간. 자, 그래서 좀 먼저 청구권자부터 보게 되면은 당연히 점유자가 행사할 수 있겠죠. 이때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상관없어요. 네?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2번이요. 침탈이 있어야죠. 침탈이.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침탈을 당한 때다. 침탈 당한 때. 자, 근데 침탈이 아닌 게 있었죠. 동그라미 2번에 나오는 사기. 사기는 침탈이 아니에요. 사기 당해서 쏘가서 물건을 자기 손으로 넘긴 거여서 침탈이 아니죠. 그리고 유실물 습득이라고 하는 것도 습득자가 침탈한 건 아니죠. 유실물 습득은 뭐 한 거죠? 주운 거죠. 그죠? 주운 거. 자, 그리고 3번에 직접 점유자가 예를 들면 차인 이자가 간접 점유자, 임대인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물을 제3자한테 넘긴 거. 그러면 제3자가 훔친 거, 임차인이 넘긴 거. 임차인이 넘긴 거잖아요. 침탈이라고 침탈이 아니라고. 침탈 아닌 거죠. 그래서 사기, 유실물 습득, 요 지금 3번에 나오는 거. 다 침탈 아니라는 거예요. 자, 상대방 확인하세요.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지만 악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갑이 예를 들어 소유자고 갑 소유의 물건을 을이 현재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자. 이때 점유자가 있을 때 병이 을의 점유를 침탈하면 얘가 침탈자죠. 그럼 당연히 점유자 을은 침탈자 병 상대로 해가지고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침탈자가 이 점유를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죠. 얘가 바로 점유의 승계인이죠. 근데 침탈자의 승계인이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면은 선의의 특별 승계인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 점유물의 반환 청구 이거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이거 할 수 없다고. 어? 왜 할 수 없다고? 왜 할 수 없죠? 204조 2항에서 그렇게 규정돼 있어서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한다. 204조 2항. 자, 그럼 여기서 얘가 다시 넘기면 얘가 다시 넘기면은 얘도 승계인이죠. 근데 얘가 만약에 악이에요. 악의의 승계인. 이렇게 악의의 승계인에게 넘어갔을 때 점유자 을은 악의의 승계인이기 때문에 얘한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역시 여기서도 할 수 없죠.
아니 악인데 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냐? 이게 바로 엄폐물 법칙이죠. 무가 정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이 보호를 받죠. 정이 보호 받습니다. 그럼 정이 받는 보호를 그대로 무도 같이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동그라미 3번이죠. 자, 선의의 특별 승계인으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 무, 이 자가 악이라고 해도 점유자는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요. 엄폐물. 자, 마지막으로 제척기간은 1년입니다. 자, 논점 25. 점유자 회복자 관계입니다. 점유자 회복자 간의 관계 속에서는 등장하는 쟁점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쟁점, 과실수취권. 두 번째 쟁점, 목적물,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마지막 세 번째 쟁점이 비용 상환 청구입니다. 자, 먼저 과실 취득권 관련해 가지고는 선의의 점유자 같은 경우는 과실 취득권이 있죠. 선의는. 그러니까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있으니까 취득한 과실을 반환해야 돼요? 반환 안 해도 돼요? 반환을 안 해도 되죠. 과실은 네 거니까. 자, 근데 반대로 동그라미 2번에 악의 점유자 같은 경우는 과실 취득권이 없는 자죠. 그러니까 취득했던 과실이 있다면 다 뭐 하셔야 돼요? 반환해야 되죠. 반환해야 되죠. 네. 자, 3번이요. 이때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자.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한다. 오신에는 정당한 근거 필요하다. 자, 그리고 과실은요. 천년 과실, 법정 과실 다 따지지 않습니다. 전부 다 포함되죠. 그리고 특히나 목적물의 사용이익. 이것도 과실이죠. 사용이익 하면 뭐 임대료 생각하시면 되죠. 사용료, 임대료. 이런 거 다 과실이에요. 자, 두 번째 쟁점은요. 목적물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 책임을 질 때 현존 이익에 대해서만 배상하고 끝내는 것은 선의이면서 자주일 때죠. 선자일 때 현존한도 배상이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전부 다 배상하셔야 되죠. 자, 마지막 비용 상환 청구. 점유자 선악 불문하고 행사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2번 청구 시점. 반환 청구를 받거나 반환을 할 때 그때 청구해요. 3번 과실을 수취했다면 필요비 중에서도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죠. 통상 필요비만 청구할 수 없을 뿐 뭐는 청구 가능하죠? 예, 특별 필요비하고 유익비는 청구 가능합니다. 자, 4번입니다.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에서 상환기간 허여할 수 있죠. 상환기간 허여라는 것은 기간을 유예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간이 유예가 돼버리면은 피담보 채권 변제기 자체가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죠. 자, 그리고요. 자,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을이 목적물을 쓰면서 비용을 투입했어요. 목적물에다가. 비용을 투입했다. 그러면 비용을 투입했으니까 비용을 청구해야 되겠죠. 비용을 청구한다. 이때 비용 상환 청구를 할 때 만약에 갑과 을 사이에서 계약 관계가 있다면, 계약 관계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계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임대차를 생각하세요. 임대차. 자,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 관계가 있었다. 그러면 을이 비용을 투입할 때 임차인으로서 비용을 투입했고 임차인으로서 비용을 청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임차인이 행사하는 비용 상환 청구는 우리 민법
26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을 상대로 행사해야 되죠. 임대인 상대로. 몇 조 가지고? 626조예요. 만약에 계약 관계가 없으면,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 관계가 없어요. 근데 나는 비용은 투입했어요. 비용 달라고 해야죠. 근데 이때는 계약 관계가 없으니까 626조 가지고 비용 청구 못하죠. 자, 이때는 점유자의 지위에서 203조를 가지고 비용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상환 청구의 근거 규정이 다르다는 거죠. 계약 관계가 있으면 그 계약 관계에 따라서 청구하면 되죠. 지금은 임대차 계약 관계니까 임차인 지위에서 626조로 행사하시라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203조를 써야 된다. 이런 경우는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말하는 거예요. 계약 관계는 없는데 나는 비용을 투입했다. 그럼 점유자 지위에서 203조 가지고 청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5번이잖아요.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회복 당시의 소유자인데, 기읍, 계약 관계가 있으면 그 계약 관계 당사자인 임대인한테 청구한다. 몇 조 가지고? 626조. 자, 니은은 계약 관계가 없죠? 그럼 회복 당시 소유자 상대로 203조 가지고 비용 상환 청구하는 거죠. 따라서 점유자, 회복자 간의 관계가 203조가 적용되는 사례는 계약 관계가 있는 사례에서 적용, 없는 사례에서 적용, 없는 사례에서 적용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말이죠. 자, 이제 논점 26번으로 갑니다. 취득시효입니다. 자, 취득시효도 점유 취득시효가 있고, 그리고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죠. 자, 그 중에서도 점유 취득시효가 훨씬 중요하죠. 훨씬. 점유 취득시효. 자, 점유 취득시효 요건부터 먼저 확인하죠. 첫 번째, 20년짜리죠. 점유 취득시효 왜 20년이죠? 245조 1항에서 그렇게 규정해놨으니까. 그죠? 그 점유가 몇 글자 점유? 점유 두 글자잖아요. 그 20년이라는 거죠. 등기부는 세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20년 아니고 얘는 20년이죠. 자, 그리고 소유의 의사가 있어요. 자주 점유입니다. 소유의 의사는. 평온하게 공연하게 점유한다. 이자가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이게 바로 점유 취득시효죠. 자, 일단 시효 완성자는 자, 갑이 부동산 소유자 그리고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20년 흘렀다. 이게 바로 을이 시효를 완성시킨 거죠. 시효가 완성되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효가 완성되면은 을이 뭐를 취득하게 돼요?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 취득하죠. 소유권 바로 취득? 노노노. 등기 청구권. 자, 그리고 이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죠. 자, 완성 당시 소유자 갑상대로 등기 청구권 취득합니다. 따라서 이때 이 등기 청구권은 당연히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채권적이죠. 채권적. 채권적이에요. 채권적.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 시효 완성자가 가지는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원칙적으로 걸리죠. 채권적이니까. 소멸시효 걸려요. 자, 그런데 시효 완성자가 목적물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다면 이거는 적극적 권리 행사하는 거 안 하는 거? 하는 거. 에? 점유하고 있다면 적극적 권리 행사 하는 거. 그러면 원칙은 소멸시효가 진행이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이상은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리죠.
적극적 권리 행사하니까요. 자, 1번. 시효를 완성하면 등기 청구권을 취득한다. 2번. 이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자, 근데 3번에 보시면 목적물을 계속해서 이 시효 완성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아까 우리가 미등기 매수인에서 봤었어요. 미등기 매수인에서. 기억나시죠? 미등기 매수인에서 봤죠. 아까 봤잖아요. 자,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일 때, 을이 미등기 매수인일 때. 아직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않았고 이 미등기 매수인은 매도인 갑을 상대로 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권리가 있죠. 등기 청구권. 당연히 채권적 청구권이죠. 갑 상대로만 행사하는 거. 따라서 당연히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원칙적으로 걸리죠. 하지만 이 미등기 매수인이 목적물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으면 그거는 적극적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소멸시효가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소멸시효 안 걸린다. 뿐만 아니라 미등기 매수인이 제3자한테로 점유를 승계시킨 경우도 제3자한테 점유 승계 시킨 경우도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한 거죠. 이 경우도 소멸시효 걸린다고 안 걸린다고? 안 걸린다 그랬어요. 안 걸린다. 이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죠, 결국. 을이 시효를 완성했다. 그러면은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한다.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가 걸린다. 근데 점유하면 안 걸린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시효 완성자가 제3자에게로 점유를 승계시키면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이 경우도. 이 경우도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고 해야 되죠. 그죠? 같다고. 상황이 비슷하다. 대단히 똑같다고요. 논리가 똑같아요, 지금. 그럼 여기서도 걸려야 돼, 안 걸려야 돼요? 소멸시효 안 걸려야죠. 근데 걸려요. 에? 걸려요. 걸린다. 머리 터지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일단 문장부터 확인하세요. 자, 3번에서는 시효 완성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 안 걸린다. 예, 그렇죠. 자, 근데 4번에서 시효 완성자가 제3자 병에게 양도하고 점유 이전을 해줬죠. 점유 승계시켜줬죠. 그럼 소멸시효가 어떻게 한다고요? 진행한다고 소멸시효가. 아니, 미등기 매수인이 점유를 승계시켰을 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소멸시효가 안 걸린다 그러면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승계시켰을 때도 소멸시효가 안 걸리고 진행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논리가 똑같으니까. 그죠? 근데 걸린다 그러는 거죠. 왜 이렇죠? 판례가 일관성이 없어요. 판례가 일관성이 없다. 에요, 이게 결론이. 멍충한 놈들이죠. 일관성 없다. 아니, 그럼 당연히 여기서 안 걸리면 저기서도 안 걸려야 되는 거지. 근데 아직까지 입장을 바꾸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외우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외우셔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출제가 되면 안 되죠, 이런 거는. 그죠? 근데 출제위원들은 양심이 있다고 없다고? 양심 없다 그랬어요. 그분도 양심이 없어요. 외우셔야 돼요. 우리는 외워야 됩니다. 예, 어쩔 수 없죠. 일관성이 없어요, 판례가. 자, 내려갑니다. 밑에 3번.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 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죠.
자, 1번에서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한테 처분했을 때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기억입니다.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처분했다. 그러면은 제3자를 상대로 해가지고는 등기 청구할 수 없죠. 자, 지금 요 기억 같은 경우는 완성 먼저다, 제3자에게 처분이 먼저다. 완성 먼저다. 완성하고 나서 팔린 거죠? 그럼 행사 못하죠, 제3자한테. 니은은 완성 전에 처분했고 이후에 완성됐죠, 시효가. 그러면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제3자라는 거죠. 그러면 제3자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기응, 니은 다르고요. 자, 그리고 2번입니다. 2번 동그라미 2번. 자, 역산이 가능한 경우는, 자, 거꾸로 세는 게 가능한 경우는 소유자 변동이 없을 때입니다. 자, 3번에 소유자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정산하셔야 돼요. 정산이 원칙입니다. 정산 원칙. 자, 4번이요.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등기 명의인이 변동됐을 때, 변경됐을 때. 이중매매하고 유사하다 그러죠? 이중매매하고 대단히 똑같아요. 생겨먹은 게. 일단은 최초 소유자가 갑이라 보고요. 자, 최초 소유자 갑. 자, 최초 소유자가 갑이고. 자, 갑 소유 목적물에 대해서 을이 시효를 완성을 했다. 그럼 시효를 완성하셨으니까 등기 청구권을 취득을 하였다. 완성 당시 소유자가 저 갑이기 때문에 갑 상대로 등기 청구권을 취득을 하였다. 을이 이렇게 취득했죠. 근데 이렇게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갑이 부동산을 딴 사람한테 팔아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제3자에게 이전 등기가 경료가 되면은 이때 제3자 같은 경우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이죠.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죠. 이중매매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병이 저 갑의 불법에 대해서 적극 가담을 했다. 그러면 무효겠죠. 근데 적극 가담 안 하고 그냥 알고만 있었다. 그러면 유효라는 거죠. 유효. 병은 책임 없어요. 갑은 책임져야죠. 갑이 알고 팔았으면, 완성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팔았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죠. 이때 갑의 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이죠. 채무불이행 아니에요. 불법행위 책임이죠. 그래서 을은 이때 갑의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을이 갑한테. 부동산이 병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그럼 갑이 몰랐으면 어떡하죠? 난 몰랐지, 완성자 을이 있는지. 난 모르고 팔았지. 이러면 책임 없어요. 그냥 네가 네 거 판 거네? 그럼 책임 없어요. 선이면 책임 없다. 자, 한 개씩 보죠. 자, 1번에서 먼저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시켰을 때 제3자 병은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입니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우리 2번에 보시면 이럴 경우에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일시적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가 다시 소유권이 회복이 됐네요. 일단 병이 소유권 취득을 했죠. 갑하고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매매를 원인으로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을은 등기 청구권을 일단 가지고 있죠. 그럼 병으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병이 나가라 그러겠죠. 야, 나가. 그럼 을은 대항할 수 있어요? 을은 나가야 돼요? 을은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죠? 그럼 쫓겨나잖아요. 그럼 을은 점유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을이 가지는 등기 청구권은 을이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소멸시효가 어떻게 돼요? 진행되죠. 점유를 못 하니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바로 소멸하진 않죠. 몇 년 지나면 없어져요? 10년이에요. 10년. 소멸시효 10년. 그래서 을이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10년이 지나기 전에 이 매매가 취소나 해제 등으로 인해서 무효가 됐다면 병이 취득했던 소유권이 갑에게로 어떻게 돼요? 자동 복귀하죠. 자, 소유권이 자동적으로다가 갑한테 복귀가 돼버리면은 을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 등기 청구권을 갑한테 행사할 수 있겠죠. 예, 그럼 이제 을이 소유자 될 수 있다는 거죠. 10년 안짝에서. 10년 안짝에서요. 그게 2번이고요. 3번. 1의 경우에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롭게 기산점으로 해서 다시 완성됐다는 거죠.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변동된 시점. 이거죠. 그러니까 갑이 최초 소유했을 때 을이 시효를 완성하였고, 자, 그리고 시효 완성을 통해서 등기 청구권을 을이 취득을 한 거죠. 갑상대로. 근데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고요.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다.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네, 망하셨네요. 이때 갑에서 병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해서 다시 완성됐다는 거잖아요. 다시 시효가 완성됐다고. 네? 다시 완성됐다는 건 다시 20년이 흘렀다는 거죠. 그러면 갑은 을은 다시 취득하죠. 다시 등기 청구권 취득하잖아요. 이번에는 누구 상대로? 네? 을? 아니요, 병 상대로. 을은 자기인데요. 네? 병 상대로 등기 청구 취득을 하는 거죠. 이 경우는요.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40년 동안 점유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40년 동안 반평생 점유한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취득한 요 두 번째로 취득한 등기 청구권은 완성 당시 소유자 병 상대로 취득했기 때문에 병에게 행사하는 거 되는 거죠. 다시 완성시켰으니까 행사할 수 있다. 그게 지금 3번이죠. 2차 취득시효. 자, 4번입니다. 소유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처분했다? 그럼 책임 없어요. 모르고 팔았으면. 자, 근데 5번입니다. 소유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처분하셨네요. 책임져야 돼요. 근데 채무 불이행은 아니고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6번. 부동산 취득한 제3자가 적극 가담을 했다면 이건 반사회적 법률행위라서 무효가 된다. 그럼 이때는 시효 완성자가 직접 말소 청구는 못하고 최초 그 뭡니까? 소유자를,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대위 말소 청구. 자, 밑에 5번이요. 소유자와 점유자 간의 관계.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소유자가 시효 완성한 점유자 상대로 나가라고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죠. 네, 이미 점유자는 20년을 채웠기 때문에 이전 등기 청구할 권리를 이미 취득했습니다. 따라서 나가라고 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이번에 소유자가 시효 완성자,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지난 20년간의 사용료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죠. 소급표 때문에. 자, 다음 뒤로 가서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 취득시효하고 요건이 좀 다르죠. 요건이 다르다. 일단 얘는 10년이죠. 10년. 소유의 의사, 형운, 공연 점유는 다 필요하죠. 근데 추가적으로 선의 무과실까지 필요하죠. 7번 등기의 적격성이요. 등기부 취득시효에서는 이 등기가 무효 등기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죠. 무효 등기라도 등기부 취득시효는 가능한 것이다. 근데 무효도 무효 나름이죠. 만약에 이중 보존 등기 후 등기 무효다. 그러면은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 없습니다.
원래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최초 소유자가 있었는데, 최초 소유자가 있었죠. 이렇게. 그 토지가 갑명의로 등기가 돼 있었죠. 갑이 소유자. 근데 여기서 이거를 을이 위조하는 거죠. 위조. 서류 갖다 위조해가지고 이렇게 등기해놨죠. 자, 그리고 나서 을이 이거를 그대로 넘긴 거죠. 병한테 넘겼다. 이렇게. 병은 일단 명의는 받더라도 애시당초 을이 위조해서 넘겼던 거기 때문에 갑은 소유권 상실하지 않죠. 여전히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 그럼 여전히 갑이 소유자라는 것은 위조 등기 무효. 위조 등기를 그대로 넘겨받았으니까 병명의 등기도 무효라는 거죠. 소유자는 갑이라는 거죠. 이때 병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을하고 매매했으니까 매수인이어서 자주점유죠. 병의 점유는. 나에게 본권이 없다는 것을 난 모르고 있죠. 선이. 나 충분히 확인도 했어요. 무과실. 평온하게 공연하게 시간이 흘렀던 거죠. 이렇게 10년이 흐르면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10년을 채우신 거죠. 이러면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을 갖춘 거죠. 그러면 이제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유효가 돼요.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시효에서는 그 기초가 되는 등기가 반드시 유효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효라도 상관없다. 10년을 채우면 유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겠네요. 너는 10년 동안 잤으니까 소유권 상실. 근데 문제는 무효도 무효 나름이라고요. 등기부 취득시효가 안 되는 무효가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동그라미 2번이잖아요. 이중 보존등기 중 후등기. 이중 보존등기라는 것은 이중 보존등기라는 것은 부동산은 한 개인데 등기부가 두 개 개설된 거죠. 등기부 A. A 등기부 개설되고 등기부 한 개 더 개설됐다는 거예요. 부동산이 한 개면 등기부도 한 개이어야 되는데 두 개 개설된 거죠. 이게 이중 보존 등기죠. 자, 이때 시간적으로 먼저 된 등기, 선등기가 유효죠. 그죠? 선등기 유효. 그리고 시간적으로 늦은 등기. 이 후등기가 뭐예요? 후등기가 무효잖아요.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A 등기부에는 예를 들어 이 무가 소유자로 돼 있어서 무가. 무라는 사람이 소유자로 돼 있다. 근데 이 비등기부자 후등기부에 갑이 소유자라고 기재가 돼 있었던 거죠. 그럼 갑하고 무하고 소송 갖다 붙어도 특별히 다른 사정 없다면은 누가 승소한다는 거예요? 무가 승소한다는 거죠. 무가 승소. 갑은 소유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저 등기부 없어져야 돼요. 폐쇄시켜야 됩니다. 이거를 근데 을이 뭐 했다는 거예요? 위조했다는 거죠. 난리가 난 거죠. 이거 위조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병한테 넘겼다고요. 그대로 병한테. 병한테 등기 넘기고 여기서 병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선의 무과실로 평온하게 공연하게 10년이 흘렀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10년이. 그러니까 병은 당연히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을 하겠죠. 병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판사님, 비록 이 기초가 되는 등기가 무효라도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요. 무효라도 상관없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던 건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왜냐하면 비등기부는 다 폐쇄입니다. 다 없애버릴 겁니다. 무효도 무효 나름입니다. 안 된다는 거죠. 에?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자, 내려갑니다. 등기의 승계. 10년간 등기가 돼 있어야죠. 근데 반드시 그 10년 동안 전부 다 자신의 명의로 돼 있을 필요는 없죠. 앞사람의 기간까지 합산을 해서 10년을 주장할 수도 있죠. 자, 밑에 선의 무과실. 선의는 추정되더라도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증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선의 무과실은 점유 개시할 당시에만 있으면 됩니다. 선의 무과실은. 10년 동안 계속될 필요가 없어요. 개시 시점에만 있으면 돼요. 공유로 갑니다. 공유 지분. 일단 지분이라는 것 자체가 어딘가 공유물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죠. 다 퍼져서 존재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번에 지분의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이 저당권의 효력은 분산효라는 거. 분할되어도 분산효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나오듯이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죠. 다른 공유자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4번입니다.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 그러면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죠. 지분이. 5번. 공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은 뭐에 따라서?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 수익합니다. 자, 그리고 공유물의 이용 관계가 중요하죠. 지금 2번서부터 나오는 게 공유물을 이용할 때의 그 관계. 첫 번째가 지금 보존행위죠. 자, 첫 번째가 보존행위. 네?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보존행위는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거, 보존행위. 자, 다음 공유물의 이용관계는 관리행위.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게 관리행위죠. 공유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뭐 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지하는 것도 관리행위입니다. 해지하는 것도. 자, 그리고 공유물에 대한 처분. 전원의 동의를 요하고 처분은 이거는 뭐 공유물 자체에 대한 뭐 매각,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공유하고 있는 나대지 위에 위에다가 건물 신축하는 것도 처분이죠. 건물을 신축해버리기, 이것도 처분이죠. 자, 그럼 보존행위부터 보죠.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자, 이번에 제3자 명의로 무효의 등기가 돼 있어요. 무효 등기가 격려돼 있다는 거는 제3자가 뭐 이를테면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해놨다는 거죠. 그럼 공유자들은 기분 나쁘죠. 이거 말소하라고 청구하겠죠. 그러면 제3자 명의의 무효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하는 거.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겁니다. 방해 제거 청구죠. 따라서 단독으로 제3자에게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자, 3번입니다.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 점유하거나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해서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물건을 반환하라고 해야 되겠죠. 역시 물권적 청구권 행사입니다. 따라서 각 공유자는 그의 지분에 기해서 단독으로 반환 청구, 제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4번이요.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거. 이건 지금 뭐를 달라고 청구하는 거죠? 돈 달라고.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는 거는 돈 달라고 청구하는 거죠. 이때는 전부 다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지분 비율에 맞춰서 달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돈과 관련된 것들은 어디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용수익, 임대료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이러한 돈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용수익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갑하고 을이 공유하고 있죠. 2분의 1씩 지분 가지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2분의 1.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토지를 뭐 병이 무단으로 점유했다. 무단으로 사용을 했죠. 얘가 한 달 동안. 아니 감히 한 달 동안 무단 사용을 해? 자, 그럼 여기서 공유자 중 한 사람, 예를 들어 을이 무단 사용한 병 상대로 야, 너 나가라. 토지를 빨리 반환을 해라, 이 양반아. 토지에 대해서 지금 반환 청구를 하는 건 결국 을이 병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슨 행위니까? 보존 행위죠. 따라서 토지에 대한 반환 청구는 지분만큼 반환하라고, 전부 다 반환하라고. 전부 다 반환하라고 할 수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 보존 행위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네가 한 달 동안 사용했으니까 한 달 동안에 그 사용료 달라고 하는 거. 야, 사용료 임대료 가지고 와라. 임대료 내놔라. 이거 청구하는 거.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는 거죠. 이거를 청구할 때 예를 들어 이 토지가 한 달 사용료가 주변 시세를 살펴봤을 때 뭐 5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싸네요. 한 달 사용료 500만 원. 그럼 을이 병상대로 사용료를 청구할 때는 500만 원 전부 다 청구다, 지분만큼 청구다. 지분만큼 청구하시라고. 2분의 1 지분이니까 250 달라고. 나머지 갑의 지분에 대한 건 갑이 청구하셔야 돼요. 그죠? 사용수익은 돈에 대한 것들. 자, 5번입니다.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합니다. 공유자 중 누구라도 이렇게 배타적 점유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 지분권자가 그 배타적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공유자는요. 이 공유자 1위는요. 쓰세요. 소수 지분권자예요. 과반수 아니에요. 뭐라고요? 소수 지분권자라고요. 소수 지분권자.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소수 지분권자라고 쓰세요. 과반수 아니에요. 자, 관리 행위로 내려갑니다.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듯이 임대차 계약 체결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 해지하는 것 전부 다 관리 행위에 해당이 된다. 자, 3번입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는데 이거는 관리 방법으로서 적법하다 그러죠. 아까 위쪽에 보존 행위에서 동그라미 5번에서 봤던 거는 배타적 점유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소수 지분권자가 배타적 점유하면 야, 너 나가. 돌려줘.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다른 지분권자들이. 근데 지금 이 관리 행위에서 동그라미 3번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이 배타적 점유를 과반수 지분권자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적법이에요. 과반수가 배타적 점유하는 거 그거는 적법이다. 자, 동그라미 4번 답안. 그로 말미암아 사용 수익을 못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용료는 달라고 할 수 있겠죠. 물건을 반환하라고는 못 하지만요. 5번. 과반수 지분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제3자. 누구죠?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허락받아 처음에 하는 제3자. 네. 자, 그래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머지 소수 지분권자가 제3자한테 야, 너 나가 할 수 없습니다. 자, 뒤로 가서 6번입니다. 이때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임대료를 받고 계시네요. 임대인이니까.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가 과반수를 상대로 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역시 지분만큼 먹을 수 있죠. 자, 4번의 처분입니다.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나오듯이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되죠. 따라서 다른 공유자가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동의 안 받았을 때. 자, 3번에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동의를 받지 않고 공유 부동산을 처분했죠. 동의 안 받고 공유 부동산 처분했으니까 이 등기는 무효라고 해야 되죠.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 등기가 전부 무효는 아니죠.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처분을 했고 그 처분한 그 공유자의 지분 범위에서는 효력이 어떻게 돼요? 유효죠. 자기의 지분을 넘는 타인 권리 매매를 한 것이고 그 팔아먹은 매도자의 지분 범위에서는 유효입니다. 따라서 전부 무효는 아니죠. 그래서 다른 공유자들이 그 등기에 대해서 전부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전부 무효가 아니어서. 자, 공유물 분할입니다. 자, 공유에서는 자유롭게 분할 청구할 수 있죠. 자, 이번에 분할하지 말자고 특약할 수 있죠. 5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분할 금지 특약. 3번 협의 분할이 원칙. 방법은 현물, 대금, 가격 배상의 방법이 있다. 4번입니다. 협의가 성립 안 되면 법원에다가 분할을 해달라 그러죠. 재판상 분할. 재판 갔을 때도 현물로 분할을 대부분 합니다. 판사님들이. 토지 잘라라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근데 현물로 분할했을 때 가액이 심각하게 감손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경매를 명합니다. 법원에서. 공유물을 팔아서 돈으로 나눠 가지시라는 거죠. 무슨 분할하시라는 거죠? 대금 분할하라는 거죠. 경매를 명합니다. 자, 6번에 공유자 사이 분할 협의가 되면 재판상 분할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죠. 재판상 분할은 언제 허용되는 거예요? 협의가 안 될 때. 협의가 안 될 때 재판이 돼요. 협의가 됐으면 재판이 안 됩니다. 협의가 됐으면. 자, 7번. 협의든 재판이든 공유자 전원이 싹 다 참석해야 돼요. 한 명도 빠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오른쪽에 나오는 용익 물권서부터 지상권서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세요? 힘드십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다 못하더라도 내일 정도까지라도 이거 한 거 문제 있죠? 문제 꼭 풀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풀이는 못 해드렸지만 뒤에다 풀이 다 넣어놨어요. 그죠? 정답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다음 주는 지상권부터 해서 또 끝까지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모레죠. 그죠? 내일 모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